안녕하세요. 한눈만 팬다 원픽장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포니링크입니다. 뭐 좀 뜬금없는 종목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포니링크 오랜만이죠? 뭐 며칠 만에 왔는데 앞으로도 뭐 좀 띄엄띄엄 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그 영상을 처음 올리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올려왔는데 흥미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뭐 유튜브 영상을 찍어보기로 한 거니까 되는 데까지 해보고요.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 종목은 포니링크입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내용을 보시면 주목해서 볼 내용이 있죠.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시장 동향입니다. 2025년 테슬라 로보택스가 서비스 출시 계획이 있죠. 2025년에 6월경으로 생각했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오스틴에서 10대에서 20대 모델 Y 차량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할 수 있겠죠. 완전 자율주행. 이 부분의 첫 시작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자세히 뜯어보면 카메라 기반입니다. 카메라 기반으로 시스템에 의존을 해서 그동안의 그 정량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이제 사람들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물론 그 벌써부터 뭐 이런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은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죠.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시 관심이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의 빠른 발전이라든가 모빌리티 서비스의 다양화,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 진입 가속화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포니링크라는 기업이죠. 시장의 잠재력을 봐야 되는데 포니 A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모체죠. 모체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포니링크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국내 자율주행 시장 미래를 보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은 당연히 지금 계속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돼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규제 완화 및 정부 지원 확대죠. 근데 이 포니링크의 대표가 남경필을 대표이사입니다. 남경필 씨 같은 경우는 뭐 정치에 좀 관심이 있는 분은 많이 알겠죠. 남원정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그 한나라당 시절에 소장파였던 사람이죠. 그러고 나서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내공이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은퇴하고 나서 포니링크의 대표이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부 지원이나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 정치권과 연결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뭐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포니링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포니링크는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기업이죠. 포니 AI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요. 첨단 기술과 글로벌 전략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죠. 포니 AI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12월 서울 강남 지역의 자율주행 테스트 허가를 획득했죠. 이런 부분들이 보시면은 미국에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텍사스 지역에서 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다른 유럽 같은 경우라든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고 지금 주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그 테슬라의 자율택시 등장과 함께 새로운 시장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시장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점핑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요게 나오기 전까지 기간,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아주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됩니다. 그래서 포니링크 같은 경우는 중국 주요 도시에서 상업용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행 중에 있고요. 도요타와의 합작 투자를 통한 자율주행 차량을 대량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드라이브 오린 플랫폼을 활용한 고성능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지금 테슬라 쪽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따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중 센서 융합 기술과 AI 기반 알고리즘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택시, 버스, 트럭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국내외 자율주행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테슬라 로보택시 출시에 대한 강력한 경쟁력 있는 서비스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축적된 데이터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도 지속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고요. 국내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거라고 기대를 받고 있죠. 포니링크의 기술력인데요. 첨단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엔비디아 드라이브 올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성능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고요. 높은 안정성과 짧은 지연 시간 실현을 했습니다. 또 복잡한 환경에 대한 능력을 굉장히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중 센서 융합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를 통합시킵니다. 그래서 다중 센서 융합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밀한 주변 환경 인식과 악천 후 상황 대응 능력, 안정성 및 신뢰성을 향상하고 있어요. AI 기반 알고리즘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시간 데이터 처리 및 분석 또는 정확한 주행 경로 예측, 동적 장애물 회피 기능, 지속적인 학습 및 성능 개선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포니링크가 테슬라의 자율택시보다 어떤 게 우위에 있냐 하는 거죠. 포니 경쟁 우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 쪽에서 시장에 관심을 받는다 그러면 야 이거보다 더 괜찮은 회사 기술이 있다 하면 포니 쪽으로 눈길이 올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자율주행 택시, 버스, 트럭 다 가능하고요. 다양한 운송 수요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한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죠. 자율주행 레벨 4의 기술을 구현했고요. 운전자 개입 없는 완전 자율주행이죠. 도심 환경에서의 안정적 운행이 가능합니다. 안정성과 정확성이에요. 다중 센서 융합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요. AI 기반의 정확한 환경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주행 경로 계획 및 실행을 하고 있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중국, 미국 시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토요타와도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니링크의 글로벌 확장 전략이에요. 한국 시장 진출인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포니가 포니링크에 투자한 내역이죠. 서울 강남 지역 자율주행 테스터 가입을 했고요. 국내 자동차 기업들과의 협력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 도로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주요 도로에서 로보택시가 서비스 운영되고 있어요. 대규모 실제 도로 테스트 데이터를 확보했고요. 중국 정부의 규제 지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주 자율주행 테스트 허가를 획득했죠. 또 실리콘밸리 R&D 센터 설립 및 운영,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 구축에 있습니다. 토요타와의 전략적 제휴를 보면 자율주행 차량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했어요. 그래서 토요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고요. 품질 관리 및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 및 R&D 투자 분야에서 보시면 엔비디아 드라이버린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든 나중에 한번 또 띄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AI 알고리즘 기소 개선 및 고도화, 센서 기술 및 데이터 처리 능력 강화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포니링크를 한번 비교해 보죠. 테슬라와 포니링크는 자율주행 기술 접근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죠. 테슬라는 카메라 중심의 시스템, 포니링크는 다중 센서 융합 기술을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니링크가 월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테슬라 쪽에 실물이 나오고 그 기술들을 또 조목조목 다시 비교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의 움직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로보택시 같은 경우 2025년 중반 오스틴에서 서비스 시작 예정이고요. 초기 10대에서 20대의 모델 Y 차량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고요. 악천후나 복잡한 교통 상황에서 한계가 반드시 존재하겠죠. 카메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또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완전 자율주행이 될지는 까봐야 할 것 같아요. 또 대량 생산 계획이 아직은 잡혀있지 않죠. 규제 승인 시점도 아직 미지점이고요. 포니링크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 주요 도시에서 상용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빠르죠.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등 다중 센서 융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메라만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등 다중 센서를 융합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겠죠. 자율주행 레벨 4의 기술을 이미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평가가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진보된 기술을 테슬라 로보택시가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럼 좀 상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포니링크 쪽이 훨씬 더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죠. 토요타와 협력으로 대량 생산 체제도 구축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요구사항이라든가 시장에 부응이 있으면 대량 생산이 가능한 체제죠. 그리고 실제 도로 데이터 풍부하고요. 포니링크 시장에서의 기회를 보시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중 센서 시스템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융합형이죠. 그래서 시스템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고요.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 주행이 가능합니다.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자율주행은 안정적이 최고잖아요. 자율주행에서 우리가 제일 겁내는 게 어쨌든 사고라는 부분인데 이 사고에서 자유로우려면 어쨌든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이 최고이기 때문에 이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또 법제 부분이죠. 이 법제 부분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법제 부분을 얼마큼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두 가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율주행 레벨 4의 기술로 신뢰도를 제고했고요. 실제 도로 테스트로 검증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운영 경험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국가에서도 이 부분을 어필할 수 있겠죠. 데이터 기반 서비스 품질의 향상입니다. 풍부한 실제 주행 데이터 활용이라든가 AI 알고리즘, 지속적 개선 및 학습 이런 부분들로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품질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포니링크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죠. 포니링크는 포니 AI 글로벌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걸로 봅니다. 특히 테슬라 로보택시가 서비스가 출시가 되면 이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테슬라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시장의 관심이 적극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주가는 매력적이 상당히 있어요. 뭐 물론 위험성도 있겠습니다만 매력적인 단가가 있는 건 확실하죠. 국내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할 걸로 보죠. 강남 지역 또 국내 도로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 개발하고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또 자율주행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기업들과 협력 가능하고요. 관련 부품 서비스 및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어쨌든지 간에 법제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또 여기 정치적인 협상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표인 남경필 대표이사 같은 경우가 어차피 정치권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사람도 어쨌든 이게 된 거겠죠. 대표이사가.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굉장히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포니링크의 미래 전망을 보시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이죠. AI 알고리즘 개선 및 센서 기술 고도화 또 글로벌 시장은 당연히 확대가 될 겁니다. 중국, 미국에 이어서 한국 등 신규 시장 지속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프라가 굉장히 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시장의 바람과 관심이 한 번만 더 주어진다면 급속도로 어떤 가격 상승을 이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국내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국내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율주행 서비스 다각화, 택시, 버스, 물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도로 위의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도 충분히 확장이 됩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토요타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포니링크의 지금 뭐 내용이에요. 근데 보시면 시총이 1281억이에요. 생각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뭐 아주 작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뭐 이런 모습 보면 그죠? 영업이익 이런 거 봤을 때. 근데 이거를 그냥 기업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어쨌든 미래의 지향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1281억은 좀 작지 않나 싶은 거죠. 최소한 5천억에서 1조 원 사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논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요 가격은 많은 점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게 뭐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어떤 성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처럼 하면 당연히 뭐 파일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종합입니다. 종합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스닥이 폭락을 하고 우리나라도 여기가 지금 계엄령의 바닥입니다. 이 바닥은 깨지지 않을 걸로 봤는데 깨졌단 말이에요.
깼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더 위험한 인물이 돼버렸는데 트럼프가 꼬리를 말기 시작했죠. 아차 싶은 거죠. 안 되다 싶으니까 철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반등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 반등이 이어지면서 요 라인을 돌파해주면 여기가 쌍바닥이 되겠죠. 짝꿍댕이 쌍바닥이 되면서 아주 강력한 상승이 일어날 걸로 보는데 요 구간의 상승이 일어날 건지 재차 붕괴를 할 건지는 지나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여기 왔을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에 깰 때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반등은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붕괴를 시킬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구간에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닥 찍고 와서 환호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을 건데 만약에 이 부분에 붕괴를 하게 되면 또다시 다시 한번 그 굉장한 하락이 올 텐데 그 하락이 올 때 사람들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적으로 주도주를 매수를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시장에 관심 있는 주식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어쨌든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떨어지고 나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항상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게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인데 가격을 싸게 사야 손절이라는 걸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꼭 이 부분을 손절을 계산을 하고서 매매를 하니까 손해를 보는 겁니다. 주식은 수익을 보러 사는 거지 손해를 보러 사는 게 아닌데 그 개념 자체가 좀 틀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채널에 올렸던 영상도 그렇고 손절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죠. 항상 수익을 내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종목을 보셨겠습니다만 수익을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근래 뭐 영상을 뜸한 이유도 뭐 사실 올릴 게 없죠. 잘 나가니까 영상들이 다 잘 올라가니까 올린 종목들이 그래서 뭐 다들 수익을 많이 보셨을 텐데 뭐 거기다 대고 올라간 종목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건 제가 망치는이잖아요. 주가가 올랐어요. 이렇게 펌핑해서 올랐어. 내가 여기서 샀는데 그 여기서 내가 이 종목을 더 다뤄봐야 뭐 할 거예요. 자랑밖에 안 되지. 여기서 다르면 어떡합니까? 또 사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매수하는 사람이 꼭지에서. 여기서 사라고 뭐 올리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요. 무지성으로 이렇게 사겠죠. 아무 내용이 나쁘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 어쨌든 수익을 못 내요. 이 사람은 평생 가도. 근데 어쨌든 그런 매매를 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뭐 제 채널에서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 인벤트지랩 있죠. 영상도 제일 많이 올라갔죠. 그럼 인벤트지랩 같은 경우 지금 바닥 대비해서 100% 훨씬 넘었어요. 그러면 오늘도 상한가를 갔는데 그 종목의 고가는 제가 따로 영상이 올라오겠지만 아직 남았어요. 더 가야 돼요. 더 가야 됩니다. 다른 정보가 좀 틀리죠. 근데 제가 그 영상을 중간중간에 나와서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되니까 들고 가세요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또 뭐 이전 영상에서 헐떡헐떡 예 말씀은 드렸죠. 영상에 묻혀서. 근데 다른 종목 얘기다 보니까 그 영상을 안 보시는 분들도 많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뭐 위쪽에서 자꾸 말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 해봐야 지금 채널을 보시거나 뭐 지금 증권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보시면 무지성인 분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다 그러면 뭐 어쨌든 그 채널을 보고 나서 그 채널에 영향을 받고 매수를 하시거나 어떤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해 봤을 때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그렇다 그러면 제 채널에 올린 영상들이 대부분 잘 상승을 했어요. 밑에 바닥 찍고. 그럼 거기서 또 내가 올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네. 근데 뭐 이거는 중요한 얘기 아니고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그 지금 채널에 대한 변화를 줄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중요한 건 여기가 짝꿍댕이냐 아니냐는 거죠. 짝꿍댕이냐 아니냐. 뭐 다시 한번 강한 하락으로 내려서 깰 것이냐 아니면 여기가 지지가 됐으니까 이렇게 하고 올라가서 요 구간을 오늘 돌파를 할 것이냐. 요 구간은 이제 뭐 한두 달 안에 정해지겠죠. 그 경과를 보고 나서 국내 시장의 장기적인 관점 논해야 되는데 일단 시장의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미국 시장이나 이런 글로벌 시장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 나쁘지 않은 이유는 이때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기업령요 바닥 때. 그래서 요 구간에서 치열한 싸움들을 이겨낸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치열한 싸움을 이겨낸 요 부분을 다시 붕괴는 시켰지만 요 붕괴라는 게 사실 붕괴되고 싶어 붕괴된 게 아니라 트럼프의 리스크로 인해서 붕괴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들어왔던 요 구간에 들어왔던 힘은
힘은 개인의 힘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시장을 들어올리는 힘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힘은 어쨌든지 간에 향후 더 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향후 어떻게 저점에서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잡아두면 나중에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더 올라가든 다시 한번 떨어지든 그거와 상관하지 마시고 가격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지속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보시고 그 시나리오와 맞게 가격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면 꼼꼼하게 끝까지 한번 물고 들어가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일단 포니링크 차트를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제일 키포인트는 뭡니까? 1080원이라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을 돌파를 했을 때 쫓아가는 게 유리합니다. 사실. 그리고 다시 눌리고서 가면 뭐 기회의 땅이 되겠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여기를 돌파를 할 때 요렇게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상한가를 친다거나 아주 강한 상승을 못 쫓아가게 하고 뭐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상당하죠. 이런 패턴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밑에서 이 싼 가격에 겁나서 못 사면 이런 종목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9,999원. 뭐 이거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941원이 저점인데 저점을 붕괴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월 단위로 한두 번 정도 더 사주고 나머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총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만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가격이죠. 요 가격 정도에서 한번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 가격이 더 떨어지면 그 어딘가에서 한번 추가적으로 하시고 요 가격을 샀을 때 요 940원을 붕괴하지 않고 분명히 강하게 상승하고 이 라인을 돌파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느 쪽이 먼저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사놓고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작은 금액으로 해보세요. 이런 거 복권금된 생각으로 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시나리오는 각자가 세우는 거죠. 나는 확실한 게 원한다 그러면 1080원 돌파하고 지지하는 모습에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만 이 돌파를 강하게 해버릴 경우는 그게 없겠죠. 매수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그리고 추가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추가할 수 있는데 분기하면 요 라인에서 한번 해보고 그런 관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1532원을 돌파하는 강한 흐름이 나와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요 선 있죠. 240선인데 요 선까지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의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봉으로 보시면 주봉의 20주봉 있죠? 요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힘이 언젠간 나올 텐데 지금처럼 음양음으로 있다가 양봉으로 돌파하면 이제는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당연히 지금 구간에서는 떨어지는 모습이 더 쉽습니다. 더 쉬워요. 더 쉬운데 여기서 만약에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다면 더 떨어지는 모습을 기다리지 마시고 어쨌든 6월부터는 가시권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6월부터 하반기까지 그렇다 그러면 언제 어떤 형태로 시장에 관심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오면 바로 틀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업 자체는 훌륭하지 않아요. 기업 자체가 훌륭하다 보면 뭐 여기서 강하게 사라고 하겠죠. 몰빵을 하는 거죠,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니까 소액으로 한번 복권 긁어보는 심정으로 한번 해봐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U라인이죠. 이 빨간색 U라인 1,500원 이상 1,825원 요 사이 요 금액 요 사이의 구간을 언제 어떻게 과정으로 돌파하냐에 따라서 여기 4,000원 라인도 쉽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큰 상승 탄력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바닥 중에 바닥이죠. 뭐 더 최바닥인데 주가나 증시는 항상 이제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데서 더 떨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소액으로 사시고 올라가면 기분 좋게 어쨌든 뭐 좋은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한 내용과 시나리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종목에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시나리오를 본인 스스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 판단이 되네요.
이상 포니링크 4월 24일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